흑수저에서 중견기업 대표까지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중견기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은 400억에서 1,500억 이상 3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3년이 유지가 안 됐어 아직. 네. 근데 400억이 좀 안 돼 매출도.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니까. 팩트를 얘기해야죠. 네네. 지금 대표님은 사회 지위나 경제적 위치가 좀 높으신 편이시잖아요. 높진 않지. 아무튼. 제가 요새 이제 인터넷에 하재준이라는 거를 좀 많이 서치를 해보거든요. 그런지 이제 그런 기사글을 봤어요. 흑수저로 시작해서 매출 7조 원에 이르는 기업 대표가 된 하재준. 되진 않았지. 되고 싶은. 네. 대표님도 흑수저 시절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표님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어서요.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걸 향해 달려가면서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공통점이 있어.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예전에 책을 낸 적이 있거든. 미라클 액션. 네, 미라클 액션. 읽어봤어? 읽어보진 않았고 이제 기사로만 읽어보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동력이야. 제목도 네. 미라클 액션이라는 제목을 내가 지었잖아. 네. 기적, 우리 행동 이 두 개를 하나 내가 묶었잖아. 네.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기적 같은 행동 뭐 이런 의미거든 책 제목.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해라, 움직여라 그 뜻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좀 단순한데요, 너무? 단순한데 막상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머리로는 뭐 이걸 해야겠다. 작은 것부터 가자. 네.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뭐 운동을 해야겠다. 뭐 자격증 공부를 좀 해볼까? 나 저거 좀 따볼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막상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생각하냐와 한다의 차이는 굉장히 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다이어트를 하러 직접 체육관을 가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결과물에 있어서. 그날 내가 앉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나? 근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 바로 체육관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재지 않아? 아, 다음 주에 회식이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내일부터 저거 해야겠다 싶으면은 항상 그렇거든. 사람이 뭔가 사정이 생겨. 네. 이거를 내일 할 수 없을 사정이 항상 생긴다고.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이걸 해버려야 돼. 근데 이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이거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그럼 어느 정도 시장 조사는 해야지. 100%는 없어 세상에. 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80%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해볼 줄 알아야 돼.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로 인해서. 하지만 해보고 실패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중에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있다. 좋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상대방한테 말하잖아요. 멋있게? 좀 유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행동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그 생각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어. 네. 자기 같은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까? 다 누군가 한 생각이야. 그래서 좀 있으면 그게 나오거든? 항상 얘기해. 저거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실례로 일본에서 유행하던 어떤 그 무슨 쿠키가 있어. 네. 누가 봐도 맛있어. 가는 한국 사람마다 이게 이거 한국 갖고 오면 대박 나겠는데? 갖고 올까? 막상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롯데백화점에 갖고 와서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게 잘 됐어. 내가 쿠키 이름 뭐 실명은 얘기하기는 그런데 갖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 앞에서 줄 서 있잖아. 하루에 한 100번도 들어. 이런 사람들 한 100명 있어 하루에. 하지만 갖고 오는 사람 한 명이다.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하냐 안 하냐는 되게 큰 차이야. 갖고 오면 대박 나겠는데 갖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회사의 본사를 내가 찾아보고 내가 일본말이 안 되지만 가보고 내가 통역을 해서 막 대화를 해보고 아니 팝하고라도 대화를 해보고 안 되는 것과 갖고 올까? 하고 집에 가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지. 이 작은 행동력이 근데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스노우볼이라고 그러지. 이 작은 습관들이 되게 커져서 나중에 큰 결과물을 보통 만들어내더라. 뭐 어떤 사업이나 아이템에 있어서 떠오른 게 있고 그다음 뭐 시장 조사를 했으면은 재지 말고 우선 행동하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조들이 되게 강해. 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창업주들은 임기가 막 2년, 4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표이사님들은 선임된 선출직들은 이런 기질이 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이분은 대표이사인데 되게 안정주의가 강하시구나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창업 오너들은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 다 일단 해야. 딱 생각했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저지르고 봐. 왜냐면 다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 그 성공 경험치가 이렇게 했을 때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다는 게 경험치가 좀 깔려 있거든. 이것저것 다 조사해 보니까 성공 확률이 좀 월등히 높아. 한 80%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 갔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거에 치여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하고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네.
계획안을 막 하고 뭐 죽는 날까지 그 사람 계획만 짜.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어. 하면서 더더욱 완벽해지는 거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잘.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시도하기 전에 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문제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시절이 좀 많았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저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80%의 확률은 나와줘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체크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실패야. 그걸 하는 건 행동력이 아니지. 미련한 거지 이건. 근데 내가 내 통밥에 어쨌든 이거 누가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내 저변을 다 이용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건 내가 성공 확률이 높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진짜 하고 싶어. 그때는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후회해도 늦지 않아. 안 하고 하는 후회보다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 중요한 거는 실패에서 오는 경험이 훨씬 크다는 거야. 어떤 수업료를 주고 배워도 이거만큼 빨리 배우는 게 없어. 사실상 이건 나는 실패라고 하지 않아. 단계지 그냥. 우리도 회사에서 1년에 몇 가지 사업을 딱 진행하면 사업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없어지는 부서도 많아. 실패하는 거지. 돈도 까먹어 실제로. 그럼 임원들은 나한테 얘기하지. 안 했으면 이 돈 안 날렸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 앉아있는 임원분들 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정주의를 취했으면 여기 있는 임원들도 없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잘 되는 부서들 중에서 1년에 막 4억씩 손실을 봤던 부서들도 있어. 한 2년 동안 문을 막 닫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그 부서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어. 비즈니스라는 건 그렇다는 거야. 대표님은 그럼 동기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부여는 되게 중요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되게 큰 역할을 하지. 다만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아. 예를 들어 내가 자기계발서 책을 읽었어 오늘. 이제 마음이 뜨겁지 막. 뭐라도 막 될 것 같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 없어 진짜. 잊어버려. 네. 근데 일주일이라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동기부여가. 내가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야. 자기계발서 읽으면 어차피 다 아는 얘기 나와요. 이제 자기계발서 100권 갖고 100권이 똑같은 얘기야 사실. 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야. 근데 내가 읽고 살거든. 딱 보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내가 좀 힘을 받아 이걸로. 그래서 책을 자꾸 보는 거야. 작심 3일을 1년에 100번 하면 300일이야. 그럼 거의 1년 내내 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은 처음에 습관화를 해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단계가 좀 오면 내가 이 책을 보지 않아도 아침마다 동기부여가 되는 단계가 와. 내가 아침마다 읽는 문구들이 있어. 나는 뭐 이렇게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뭐 내가 5분 되나 그거 읽으면? 아침마다 나도 마인드셋을 하고 나오는 거야. 자기 암책에서 하는 거지 나도. 나 이런 거 잘하고 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굉장히 활기차다. 기분이 나빠 지금. 막 짜증나도 그거 읽는 거야. 나는 오늘 너무 활기찬 사람이다. 읽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게 세포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정화가 되거든. 그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필요 없어진 단계도 오겠지. 나 어쨌든 동기부여는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다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내가 좀 그런 데 있어서 약하다. 빨리 그게 식는다고 하면 좋은 방법은 자꾸 읽는 거야. 자꾸 체크하고. 나는 그 동기부여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줄을 쳐. 내가 딱 읽었을 때 이 책을 다시 보면 이 문장은 내가 다시 봐야겠구나 싶은 것만 쫙 줄을 쳐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줄을 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다시 보는 데는 한 20-30분도 안 걸려. 한 권을 다 보는데. 근데 그 자격제가 보통 처음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문구다.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다시 되뇌이지만 사람은 이걸 계속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오는 자극이 좀 줄잖아요. 다르지죠. 이게 아마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면 진짜 이건 저는 살짝 어떻게 보면은 옛날처럼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새로운 책을 사. 자기계발서가 매달 나와요. 네네. 이 무한 루틴을 도는 거야. 어떤 사람도 1년 360을 가슴이 뜨겁고 동기부여가 되고 막 이런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무미건조하게 계속 일을 하기에는 지쳐. 사람이나 동물이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아요. 아무런 가슴 뜨거움 없이 일하기에는 일이 지쳐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일에 체했다라고 표현하거든 나는. 아무런 감정 소모 없이 뜨거움 없이 그냥 계속 노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싫어져 하기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다 어느 날 체하면 이 음식이 꼴보기 싫어지는 것처럼 일도 아무런 내가 뜨거움 없이 소화 없이 계속 하다가 어느 지경에 딱 오잖아. 이 일이 내가 원래 되게 싫었던 것처럼 갑자기 싫어져. 그러기 전에 계속 또 환기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동기부여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행동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행동력이 좀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결과값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예측치가 많다는 거지. 걱정과 불안. 사람은 원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 아닌가요?
본능인데 그걸 이제 좀 강제적으로 좀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꾸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긍정적이 되잖아. 네네. 당연히. 근데 그거를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뭘 하다 보면 되게 발목을 잡아.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과 결과의 측지를 갖고 있다는 건 뭐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막는다는 거지. 다이어트를 아까 예를 들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씨 내일 저녁에 회식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개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래도 오늘 빨리 해야지 이거를. 해서 내일 회식 있으면 어떡하지? 모레는 또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친구들하고 자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돌고 다음 주에 해야겠다. 내가 이거 마음의 준비가 강하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했다가 며칠 있다가 이게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일주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볼까? 이런 부정적인 예측들을 한다는 거지. 일단 하면 돼 이거는. 하고 나서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고 실패하는 것과 하지 않고 실패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격, 자신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행동을 곧바로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내향적인 것과 소극적인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 이거를. 내향적인 사람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되게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보면 내가 사석도 잘 없고 비즈니스에 연관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나는 그 외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나는 사람들하고 여러 명 모여서 얘기하잖아.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향적이지만 적극적이지. 외향적인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인 건 맞아. 외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역할을 맡을 때는 유리한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만의 장점이 있어. 일단은 신중하거든. 그래서 많은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해. 네, 맞아요. 본능적으로. 제가 좀 그래요.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도 계속 이거를 예측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체크를 할 줄 알아.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 이제 나도 이거를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됐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고 뭐 하면 나는 사실 되게 힘들어. 1년 동안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게 한 3손가락에 꼽아. 오히려 그리고 커피숍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나는 좋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전 대표님이 내향적인지를 몰랐어요. 엄청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된 거지.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더라고, 이게. 내가 그래도 되는 위치 정도가 오니까, 내가 뭐 대단한 위치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굳이 내가 이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도 되는 수준은 이제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만나버리잖아. 비즈니스가 좀 필요하고,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굳이, 뭐 예를 들어 나랑 일을 같이 안 해도, 만났을 때 서로 시너지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나지만 쓸데없이 그냥 뭐 이런 옛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만나게 돼.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내향적인 것과 소극적인 건 달라. 내향적이어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마인드셋을 통해서 외향성을 가질 수는 있다. 적극성은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빠를 때가 있어. 왜냐면 스스로의 판단이 확실하거든. 외향적인 사람들은 80%의 확률이 있어야 이걸 실행할 수가 있어. 네. 이게 80%인지 아닌지를 잘 가늠을 못해. 네.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장단점이야. 물론 이게 딱 정렬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디테일이 약해 보통. 그래서 이게 50%인지 80%인지 모르고 그냥 시작할 때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확률상 실패 확률도 높지. 근데 또 얘네들은 긍정적이거든. 그래서 뭐 다시 해야지 뭐 이런 경향들이 있어.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재는 게 많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80%를 만들고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실패 확률도 좀 적지. 그래서 실패했을 때 조금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지만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얻어갈 게 뭔지도 빨리 캐치를 해. 내가 만약 실패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여기서 지금 얻었구나를 디테일하게 좀 캐치할 줄 알아. 그래서 사실 세상은 어느 정도 공평한 싸움이야. 내향적인 사람도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네요. 요즘의 세대는 더욱더 그래.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업들이 많아졌잖아. 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대면 비즈니스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동력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간단한 건데 이거는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지. 일하기 싫은데 그렇지. 일할 기분 아닌데 오늘 짜증난다.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네. 사실 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여자친구랑 좀 싸우고 와가지고 사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내 감정이 타인에게 전달될 이유는 없거든. 그래서도 안 되고 월권이잖아. 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뭐 티를 낸다거나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결국에는 이 기분이라는 거는 동기부여를 받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뭐 좋은 예측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결국은 이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돼 있거든. 네. 역설적으로 기분을 강제로 좋아지게 하면
동기부여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 올 수 있어. 내 기분을 휘둘리지 말고 강제적으로 내가 역설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 좀 걱정되는 거는 동기부여에 좀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워서 그래. 그래서 동기부여 중독 영상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기분을 어떻게든 열렬하게 태우려고. 이제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동기부여 영상 보지 마세요. 동기부여 중독되지 마세요. 라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죄를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정말 제대로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행동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 네. 근데 행동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 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안 보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냥 맨날 깔깔거리는 쇼츠나 보는 것보다는 네. 행동하지 않아도 동기부여라도 보는 사람이 좀 더 낫다는 거야. 근데 이걸 까는 거는 뭐야? 썸네일에다가 동기부여 영상 보지 마세요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거든.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있지, 다. 보기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당연한 얘기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감히 그런 썸네일을 쓴다는 거는 뭐 나는 좀 부정적이다. 책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동기부여는 봐야 돼.